일단 3차 함수 그래프하고 4차 함수 두 가지 그래프 개형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차 함수식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일 때 이제 이거 3차의 그래프 종류부터 이제 살필 겁니다. 일단 얘를 미분을 먼저 합니다. f'x가 3ax의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0되는 근의 종류에 따라서 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결정이 납니다. 모양이. 이게 0이 되는 근의 종류가 3차 방식을 미분했으니까 몇 차 방식입니까? 2차 방식이죠? 그럼 2차 방식 근이 될 수 있는 종류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아까 잠깐 그래프 할 때 나왔지만 저 3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근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즉 F'가 0이 되는 점이 두 군데 있다는 거잖아. 그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를 지니겠죠. 자, 여기가 0 되는 값. 접선 여기가 0 되는 값. 해서 이게 x는 알파라는 근이 나올 거예요. 이 위치가 될 거고 여기가 x는 베타라는 근의 위치가 되겠죠. 두 실근은 알파 베타 나왔을 때 오케이? x 값이 저 위치다. 그래서 형태가 저런 모양이 될 거고 중근이 나오면은 그 중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잡으면은 중근은 0이 되는 게 한 군데만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접선기호 0이 되는 점을 딱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접선기울기 값이 딱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x가 알파라는 중근의 위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저기 말고는 더 이상 0이 되는 점이 존재 안 하려면 저런 그림 말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허근은 위치가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니까 허수라는 게. 그래서 허근이 나온다. 0이 되는 점이 아예 존재 안 하는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허근은 어디입니까? 이게 없다. 저는 모양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세 가지 형태가 웨이브를 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중근인 형태고 허근이 나왔을 때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얘가 극값을 가진다고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극값을 가지는 유일한 형태죠? 여기는 어떠냐? 극값이 없죠? 극대극수가 없죠? 여기도 극값을 가지지 않는데 자, 극값을 가지지 않는데 이제 그래프 형태만 바뀌는 점은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점의 이름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여기도 윗볼록으로 가든지 아랫볼록으로 바뀌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까요? 그런 점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얘는 극대극소점은 아니다. 그리고 변곡점도 이게 F-알파가 이게 0이 되는 그런 변곡점도 있고 여기가 0이 안 되는 다시값이죠. 0이 안 되는 변곡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문제를 풀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도록 하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미분한 함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하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단 말이고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면은 판별식 D가 뭐?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버리면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연결이 된다.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매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방식이 나왔을 때 극값을 갖는다 판매 t가 0보다 크다. 판매 t가 0보다 크면은 극값을 가진다. 오케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 3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저게 나옵니다.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아, 그럼 이걸 2차 함수를 여기다 했을 때 방정식에서 t는 0보다 크다를 써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는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f' 도함수로 가지고 만든 2차 방식의 근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개 더 조금 발전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뭐 방정식의 이제 근 문제도 이 함수 그래프 모양을 풀 거야. 그죠? 자, 이런 모양들은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넣을 수 있을까? 제대로. 지금 x축이 만나는 데가 근일까 얘가? x축이 어디를 지나도 근이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죠. x축이 어디를 지나도 이런 모양은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면은 근이 한 개 나오죠. 이렇게 지나면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렇게 지나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근의 종류들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형태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 방구등식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3차 세개 모양 잘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4차로 가겠습니다. 4차. 자, 이제 4차 함수 fx가 ax 4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이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도함수 f'x를 구하면은 4ax의 세제곱 플러스 3bx의 제곱 플러스 2cx의 플러스 d라는 3차 방정식 이게 여기다 하면 3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최대근이 3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류가 이제 최대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에서 0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온다는 거죠. 세 군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이 4차 함수 기준으로 이런 패턴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자, 0되는 곳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죠. 맞습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온다. 여기가 x가 알파건, 여기가 x가 베타이미지, 여기가 x가 감마이미지 이렇게 되겠죠. 이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을 때. 오케이? 지금 이제 제 번째 함수 기준으로 아까부터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자, 두 번째. 자, 또 다른 근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중근 한 개하고 실근 한 개가 가능하겠죠. 서로 다른 게 안 되고 한 개는 중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중근은 아까 3차에서 했듯이 모양이 이렇게 오다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이 생겼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그림되죠. 그래서 이 중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실근을 베타라 하면은 여기가 x가 알파인 위치가 되고 여기가 x가 실근에 해당하는 베타 위치가 된다. 그래서 중근은 0은 되는데 그게 극점은 되는 게 아닌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형태 있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데
이거는 극점이 되죠. 극소점. 얘는 극소 극대 안 되는 변곡점이죠. 그죠? 중간인 위치에는 극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될 수 있겠네. 이번에는 흑은 두 개하고, 흑은 이제 항상 짝수에 나와야 되니까 실근 한 개죠. 실근 한 개. 흑은 무조건 짝수입니다. 자, 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끈한 S처럼 내려가죠. 그죠? 미끈하게 내려가서 실근 위치만 하나 있는. 이 실근을 알파라 했을 때 여기가 X가 알파인 지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F'가 0이 되는 극소점에 해당하는 점이 되죠. 오케이? 흑은 위치가 어떠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어떤 근이가 나가겠네? 삼중근입니다. 자, 삼중근은 X 삼성이 0처럼, 그럼 X 0 한 개 넣으죠? 3천대 한 개 넣으죠? 그런 근이 삼중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중근은 2차 함수 비슷한데 약간 U에 가까운 이런 거예요. 2차 함수가 V에 가깝다면 얘는 U에 가까운 거. 여기가 삼중근의 위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 됐는데 한 개 넣고 뭐 흑은 이런 다른 근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 완벽하게 U처럼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제곱자 양수 기준이죠. 그럼 음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3차든 4차든 뒤집어진 모양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음수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되겠어? 이런 모양이겠죠? 위에는 뒤집어진 모양이 올라가다 중간 0이 됐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미끈하게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U가 뒤집어진 U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3차도 아까 그 그래프 양수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음수면은 뒤집어진 모양으로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저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도록 하면 뭡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 4개 중에서 극대 가지는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이 경우가 원래 함수 fx가 극대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대 값이 존재하도록 이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미분되는 방정식이. 그 다음에 요 모양이면은 뭐를 가지도록? 이 모양은 극소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만 극소값 존재하죠. 여기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극소나 극대가 존재한다는 경우가 존재하려면은 저 3차 미분 방정식이 항상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에서는 극대, 음수에서는 제곱함수에서는 극소를 가진다 할 때 저게 또 올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전부 극대만 가지거나 아니면 전부 극소만 가지죠. 한 종류만 가집니다. 4차 그래프 특징이. 오케이? 자,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 기억 4가지죠. 그래서 J에 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기에. 자, 그래서 개형 3가지, 4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차 3개, 4차 4개. 그리고 양수 기준으로 4차는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3차는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그럼 음수면은 전부 그 반대가 돼야 된다. 시작이. 오케이? 그럼 5차는 어떻게 시작할까? 5차가 최고차 양수면. 5차는 홀수죠. 항상 홀수 차수는 그래프가 양수 기준으로, 최고차 양수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해요. 스타트. 그래서, 잠깐, 5차는 1자, 2자, 3자, 4자, 5차. 이런 모양이에요. 됐죠? 그럼, 짝수 차수는? 그래서 4차는 차수는 양수 기준으로. 자,
시작했듯이 뭐 그럼 6차를 해보라. 짝수에서 내려오는 시작합니다. 양수 기준에서 6차를 해보라. 그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죠. 몇 차든 이 패턴대로.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줍시다. 양수 기준으로 그래프가 스타팅 하는 게 홀수는 양수에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짝수는 내려오는 모양으로 양수일 때 시작하는 그림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내가 그려준 거죠. 뭐 5차, 6차 등의 5차, 6차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겠죠.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건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3차 했듯이 얘도 그죠? 얘도 나중에 방정식 문제를 풀 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뭐 근의 개수가 나오는 게 결정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x축이 아예 이렇게 밑으로 지나간다? 그럼 근이 없겠죠. 이렇게 다 있으면 근이 한 개가 될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 네 개, 뭐 세 개 이렇게 뭐 결정이 나겠죠.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그래프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연결될 때도 이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차 3가지, 4차 4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f'x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 f'x가 0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체크 109번에 가로 4번. 자, 109번에 가로 4번 한번 봅시다. 가로 4번에 보면은 fx가 3x의 4제곱 더하기 8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참수인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랬어. 일단 f'는 0부터 갑니다. 그죠? f'(x는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는 0. 이 3차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12 나누고 x 묶어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얘가 x의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라는 방식이 나오고 x는 0이라는 실근 하나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뭡니까? 중근이죠. 자, 그러면 현재를 잡아봐.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가 나온 상태죠. 그럼 그거의 그래프 형태는 어떻다? 순간에 0이 됐다가 얘는 역 패턴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중근 위치가 여기라 했죠. x는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저기고 여기가 실근의 위치 x는 0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값부터 또 하나씩 구해주는 거죠. f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 f-1은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은
그리고 4차는 초고차가 양수는 내려오면서 시작했죠. 여기가 중간 위치잖아. 저 패턴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잠시 0이 딱 됐다가 순간적으로 요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되겠죠. 저 패턴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뭐 x축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근이 몇 개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실근을 두 개 가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4차 방식은 실근이 두 개에다가 흡은 두 개겠죠. 실근이 아닌 거는 다 흡을 이루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124쪽 예제 19번으로 갑시다. 자, 4차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죠? 미분된 방식, 근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을 떠올리면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은 뭐 그려야 됩니까? 정관표. 뭐죠? 정관표 아까 해봤는 거. 그걸 그려야 됩니다. 자, 19번에, 예제 19번에, 자, 1번은 봅시다. fx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5 마이너스 3a의 x 더하기 1 얘가 극값을 가질 때 밑줄 얘가 극값을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3차 그래프를 때 떠올리는 겁니다. 3차 그래프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극값 가지는 게 뭐였죠? 이 패턴이었죠? 이 패턴이구나. 그러면 0대는 f-0대인데가 몇 군데? 두 군데. 그럼 f-0의 근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f- 갑니다.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12x의 더하기 15 마이너스 3a는 0 했을 때 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값의 범위잖아요. 근을 뭐 서로 다른 근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한 배씩을 뭘 써도 된다? 0보다 크다를 쓰면 되는 거죠. 짝수. 자,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AC 3A에 처음에 할 때 3으로 나눈 것 같다. 그죠? 3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마이너스 A가 0 이래 놓고 갑시다. 이래 놓고. 자, 이것도 짝수니까 4분의 D 갑니다.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5 빼기 A 얘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되죠. 그럼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면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겠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풀이에.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판매식을 썼다는 것은 보통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얘가 2차에 미수가 있어. 얘가 만약 0이 되버리면 여기 2차 방정식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이 아닌데 판매식을 쓴다는 건 목표가 있죠. 2차 방정식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A가 0이 아닐 때죠. A가 0이 아닐 때. 그럼 A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A가 0이면 아예 얘가 안 되죠. 1차 방정식이 두 번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면서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A가 0이 아니고 이것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답이 어떻게 되겠어? 자, 수위수에서 1보다 작고 4보다 크고죠. 근데 0이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분리되겠죠.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세 구간으로 분리되게 된다. 최종 답이 어떻게 되겠어?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 이런 식의 답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게 최고참 미수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죠. 저걸 생각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잘 아는데 그래서 답은 안 나오는 거죠. 답을 잘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발로 이거는 그 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이거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D가 0 이하로 하면 되는 거죠. 또는 거기에 또 뭐가 되겠어? 중근을 갖고 흑근을 가지거나 그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저것들 미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제 20번으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예제 20번의 별표. 자, 얘는 좀 어렵습니다. 예제 20번은. 왜 어렵냐면 학생들이 그 근해 분리 문제를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운 파트고, 이거 조금 신경 써서 기억해 봅시다. 예제 20번. 그 우리 예제 20번 할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우리가 한 배씩만 쓰는 문제가 있고 한 배씩에 플러스 두 근의 합, 두 근의 꼭 부호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 뭐 얘가 합이 양이다, 뭐 곱이 양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 합, 곱을 간단히 이름을 붙이면은 판합곱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죠.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죠? 한 배씩은 단순히 근의 개수가 뭐 어떻다, 실근이 몇 개다 이거에 대한 말만 나올 때, 그죠? 출근이 두 개다, 중근이다, 흑근이다, 뭐면 판매식만으로 다 해결되죠. 근데 두 근이 뭐 모두 양수다, 음수다, 또는 양 하나하나 부호가 다르다. 부호까지 말이 나오죠, 문제에서. 그러면은 탄합법을 사용해야 되죠. 이걸 다 써서 조건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근을 모두 음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판밀 T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양수다.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을 모두 음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죠. 두 근을 모두 음수면 곱은 뭐가 돼야 돼? 양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풀어서 다 같이 만족하는 걸 답으로 해야 된다. 자, 개수만 언급될 때 얘는 부호까지 언급될 때죠. 오케이? 그는 부호까지 언급될 때. 그 다음에 한 배씩에다가 추가로 어떤 수의 부호, 즉 뭐 F A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 그래서 두 근이 알파벳가 있는데 한 근은 1보다 크고 1에서 2 사이에 있고, 오케이? 또 다른 건 2보다 큰 쪽이 있다. 뭐 이런 그림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두 근을 가지죠. 그러니까 판매지 T가 뭘 쓰겠어? 0보다 크다를 쓸까 아이가? 오케이? 그런데 구체적인 근의 위치가 뭐 1에서 2 사이에 한 개 있고 2보다 큰 게 한 개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위치가 있죠. 부호 정도가 아니고
그럴 때는 판수대를 씁니다. 판별식 요거 쓰고 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 경계수에서의 그 y값 부호 있죠. 1에서는 뭐고 f1이 양수죠. 2에서는 f2의 부호가 뭐고 음수죠. 이런 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수 f1이 양수고 f2가 음수다. 이런 걸 쓰는 걸 우리가 수라고 합시다. 어떤 한 숫자에서 부호.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가 뭐 어디에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칭축의 위치가 딱히 이보다 큰 데 있는지 작은 데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뭐 굳이 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 건이 모두 1과 3 사이에 있다. 1과 3 사이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 대칭축의 공식이 뭐죠?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게 공식이죠. 2차식에서. 얘가 뭐 1과 3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의 부호하고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 판별식,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니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왔을 때 양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있잖아. 수가 등장했을 때 판수대를 쓴다 해요. 판수대. 근데 판수대 중에서 요거 같은 거는 대칭축 쓸 필요 없겠죠. 근데 요거 같은 거는 대칭축을 사용하죠. 근데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중에 뭐 한두 개가 빼질 때가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얘도 안 씁니다. 왜? 1에서 양수고 2에서 음수면은 그니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때 요거 한 개만 사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고, 이런 경우에 판수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판수대. 그래서 판별식만 쓸 때는 단순한 근의 계수만 있을 때, 그 다음에 판별식 판합곡을 쓸 때는 근의 부호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판수대라고 하죠. 판수대를 쓸 때는 구체적인 근의 위치가 나올 때, 이 구체적인 근의 위치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위치가 나올 때는 판수대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중에 일부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판수대를 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자, 20번에 예제 20번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20번.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자, 얘가 0에서 1 사이에서 뭐를 가지고? 극소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데서 극대값을 가진다 했습니다. 자, 극소값이나 극대값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f-0 된 데에서 나오죠? 그래서 f-0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다음 2a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요거 0 되는 건이 이제 두 건이 알파, 베타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거기서 극대나 극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최고차가 음수인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제 쟤를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린다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제 알파, 베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니까 이 점이 무슨 점이 되겠어? 극소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니까 여기가 극대점이 되겠죠. 얘는 f 다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봐봐. 0과 1 사이에서 극소로 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보다 큰 데서 극대 가져가야 됐으니까 이 베타가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런 그림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알파 베타들의 위치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수대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판수대 대상. 그런데 그럼 이제 판수대를 다 쓸 건데, 자 일단 수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0일 때 음수죠. 그러니까 f-0이 음수고 1일 때 뭡니까? 양수죠. f-1이 양수죠. 이게 f-1일 거니까.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무조건 두 번을 가질 수밖에 없어. 1에서 음수고 0에서 음수고 1에서 양수는 그림을 x하고 두 군데 안 만나게 그릴 수 있나? 자 여기 0이고 여기 1이야. 여기는 음수가 돼야 되고 여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까 이거. 그럼 이 점수는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이 두 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한 배씩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뭐 써도 답에 영향이 없습니다. 해보면.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수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대는 왜 안 한다 했습니까? 대칭축이 이게 1이라는 숫자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는 상관없는 거죠. 그럼 대칭축을 할 이유가 없대.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 자 f-0 f-0 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a죠? 얘가 음수가 된다. 그럼 a가 뭐고? 양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1 f-1은 여기 1령은 마이너스 3 2a 제곱 여기 a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위에는 2차 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2a a 3 1에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6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넣자. 자, 요거하고 얘를 같이 만들게 해야 되죠. 그럼 얘는 안 될 거고 요거하고 요거 같이 만들면 뭐겠니? 2분의 3보다 크다 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112번이 있죠. 112번 113번 밑에 113번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판수대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비슷한 패턴 넣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요거 사이가 답이죠. 겹쳐지는 거. 두 가지 부등식을 풀어서 놓은 답을 최종적으로 겹쳐지는 답을 해줘야 되죠. 조금 귀찮은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서 한수대 사용하는 문제는 거기다 얘는 최소한 300시간까지 안 썼잖아요. 대칭격도 사용 안 하는. 이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두 근 알파 베타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는 수만 사용을 하는 문제죠. 그렇지 않고 여기 알파 베타 사이에 숫자가 없고 양쪽으로만 숫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한 수대를 다 사용해야 돼. 오케이?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에 예제 20번에 2번입니다. 자, 이제 2번 하나 가보겠습니다. 예제 20번. 자, 예제 20번에 바로 2번. 자,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1의 x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다 가지 들어오게 됐죠. 아까는 어디에서 극대 어디에 극소를 했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구간에서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근이 요 안에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f-부터 갑니다.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에 플러스 a-1은 0인데 그게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를 한다면은 저 양수 그래프인 2차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 존재해야 된다. 자, 알파 베타가. 오케이? f-0은 두 근 알파 베타가.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그림이 되면은 자, 일단 두 번이니까 1번 뭘 쓴다?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번이 돼야 되겠죠. 극대극소로 가야 되면 중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자는. 자, 4번의 D a제곱 마이너스 ac 3의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풀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2차 분해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은 판별식을 먼저 살짝 써보죠. 이게 9 마이너스 10에 대해 음수죠. 판별식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이 A 2차식을 그렸을 때 공중에 붕 이렇게 뜨는 그림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항상 0보다 크다가 되죠. 얘는 얘가 뭐다? 실수 전체다. 얘가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실수 전체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두 번째. 자, 한수 될 때 수. 마이너스 1에서도 양수죠. 1에서도 뭡니까? 양수죠. 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f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넘어오면은 2보다 작다죠? 이거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1. 여기 f 프라임. 그렇지. 이게 f 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넣고 근데 프라임 안 썼구나. f 프라임 1이 저기 이거는 3 더하기 2a 플러스 a 마이너스 2. 얘는 또 양수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 a 3a가 저기 이거는 뭐 마이너스입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나오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하나로 다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하나의 답으로 적혀지고 이제 답 두 개 나온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대칭축의 위치. 자, 얘가 대칭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이렇게 되죠. 부등호 거꾸로 되죠.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 나왔죠. 그럼 총 3개가 나왔죠. 자, 그거를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실수전지 안 해도 되죠. 안 되고 얘를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3이죠. 그래서 겹친자 해보자. 얘가 바로 다르게. 오케이? 됐나? 그럼 112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봅시다. 이 타입. 판수대를 다 쓰는 타입이다. 판수대. 자, 어떤 그림에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숫자 사이에 다 존재하게 되는 이런 그림상에 썼습니다. 판수대.
여기 대칭적 이거 나왔었죠. 이것도 바꾸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k가 1 되죠. 자, 요거하고 요건데 얘가 요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뭐가 되겠어? 곱이 바로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수대 다 쓴 거죠. 판수대. 오케이? 판수대 다 쓴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4차에 대한 응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거기. 두개를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